안녕하세요, 클라즈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커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타이페이를 다녀왔는데요. 한 5년 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 5년 전에 갔었을 때는 그때는 너무 짧게 가서 사실 잘 파악이 안 됐고, 이번에 다시 가서 좀 여러 군데를 돌려보니까 좀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타이페이 이미지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일본인들처럼 모든 거를 이렇게 젠틀하고 여유가 있게 받아들이고 길거리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물어도 너무나 친절해요. 상점가를 가도 일본처럼 좀 작지만 좀 장인 정신이 밴 그런 상점가들도 많고, 좀 그런 중국인인데 일본인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도시가 타이페이가 크지가 않죠. 그리고 호텔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엄청 호텔비가 비싸요. 하루에 좀 괜찮은 호텔에 묵으려면은 기본 한 15에서 20만 원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호텔 묵으면서도 놀랐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카페를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월세가 그 CBD라고 해서 도시 중심은 거의 뭐 서울 강남에 있는 만큼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그런가 커피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떼가 한 6,800원, 7,000원 정도 하고, 핸드드립도 뭐 8,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 하거든요, 기본으로. 원두도 보면은 100g에 한 17,000원, 2만원 하고.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커피가 비싸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한국 카페쇼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한국의 생두 가격 좀 봤는데 한국 생두가 너네는 왜 이렇게 싸냐, 우리는 생두 갖고 있대, 관세도 좀 있고 그래서 업자들이 좀 비싸게 파는 것도 있어서 생두가 사는 게 비싸다.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거의 시간당 한 9,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엔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그 친구들 보험을 다 챙겨줘야 된대요, 오늘 입장에서. 그런데 또 월세도 비싸.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동남아도 보면은 그래도 커피가 음식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죠. 커피의 가격은 동남아는 뭐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싸거든요. 근데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높길래, 아메리카노도 기본 6,000원 시작이니까. 그래서 너네 좀 신기하다, 난 너네 좀 저렴할 줄 알았는데 좀 비싸다 하길래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많이들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워한다, 우리의 가격이 홍콩과 비등하거나 홍콩보다 살짝 싼 게 우리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홍콩은 뭐 인건비도 워낙 높고 월세도 워낙 높기로 유명하니까 뭐 커피값도 높은 거를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대만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이 커피 이런 기구나 그라인더나 이런 커피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비해서는, 대륙에 비해서는 좀 고품질의 것들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약간 일본처럼 좀 장인정신을 가지는 느낌이 있어서, 워낙에 대만에 공장들도 많고 해서 원래는 커피 관련 공장이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커피하는 애들이 부탁을 해서 만든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공장이 이제 커피에 관련된 걸 만들어 보다니까 좀 더 셀렉션이 많아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만든 그 공산품, 그런 커피 드리퍼나 뭐 그런 것들의 가격이 똑같은 건데 중국 타오바오라는 그 쇼핑 앱에서 사면은 훨씬 저렴해요. 똑같은 건데. 근데 대만에서만 파는 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이 안 갔어요. 왜냐면 중국이 훨씬 저렴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재미있었습니다. 커피의 맛은, 카페를 하루에 제가 3-4곳씩 갔는데 커피의 맛은 한국과 좀 비등해요. 큰 차이는 없고, 단지 들어오는 생두가 한국이랑 당연히 조금 다르고, 근데 이제는 한국이 너무 생두가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이렇게 보고 먹어보고 막 와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단지 또 달았던 게 있다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카페가 비싸다 보니까 커피숍 하나를 가도 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좀 책 좀 읽고 좀 여유를 즐기려 가는 문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모두가 즐기진 않지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는 느낌? 그래서 카페들도 보면은 약간 홍콩처럼 디저트도 팔지만 좀 먹는 것들을 많이, 브런치 카페처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커피의 종류는 뭐 서울과 뭐 한국과 비슷했어요. 뭐 아메리카노 라떼, 뭐 시그네처도 있고, 뭐 크림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다양하고, 그리고 또 스페셜티를 잘하는 카페들은
큐레이션 하듯이, 오마카세 하듯이 이렇게 몇 개를 같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커피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이것저것 보여주려는 시도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좋았다. 그리고 일본처럼 굉장히 이런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좀 고품질의 자재나 이런 거를 쓰려는 노력들이 보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카페들도 굉장히 인테리어 잘하고 멋있는 데 많은데, 근데 약간 어떤 데 보면은 보기에는 사진으로는 참 좋았는데 직접 가면 나무 자재나 이런 게 좀 하판이어서 좀 아쉬운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엔 대만에서 타이페이에서 제가 갔던 카페들이 워낙 다 뭐 유명한 카페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쓴 자재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썼다. 좀 센스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원두를 좀 사오려고 했는데 원두는 비싸가지고 그냥 그 문샤인 커피라고 제 친구가 하는 문샤인 커피는 이렇게 코나를 이겨내고 감지합니다. 로링 로스터기로 열풍으로 볶아서 굉장히 산미가 좋은 커피를 만드는데 거기를 5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한 봉지 사오고 나머지는 사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좀 굉장히 좋았던 카페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마운틴 키즈 커피 로스터리라고, 여기는 제가 숙소 근처여서 한 번 갔다가 반해버려서 3번 연속 갔는데 정말 너무나 프렌들리한 분위기예요. 그 3개 지점이 있는데 제가 갔던 지점은 그 앞에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러닝했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커피 마시고 좀 여유를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관광객들이 막 밀려들었는데도 거기에 있는 여자 바리스타 분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게 다 주문을 천천히 다 쳐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카푸치노가 밀크 폼이 너무나 실키해서, 물론 대만의 우유가 한국의 우유와 좀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함유량 같은 게 좀 다르겠지만, 가끔씩 인터넷 보면은 뭐 한국은 너무 카푸치노 못하고 이탈리아는 카푸치노가 너무 실키하고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우유가 좀 달라서라고도 생각하지만 진짜 쫀쫀한 카푸치노 밀크 폼을 딱 만들어서 저한테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Awesome. Thank you. 카푸치노가 밀크 폼이 완벽합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다음날도 가고 다다음날도 갔는데 뭐 아메리카노, 뭐 핸드드립 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디깅해 보니까 여기가 한 5, 6년 된 카페고 뭐 3군데 있는데 그 3군데 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혹시나 대만 타이페이 가신다면 추천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더 폭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8, 9년 된 것 같고 간판도 없어요. 길거리 안에 숨어 있고, 근데 아침 8시 열어서 오후 2시면 닫거든요. 여기 가면은 주인장이 엄청 크게 영어 라디오를 틀거나 아니면 자기의 플레이리스트를 트는데,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스포티파이에서 팔로우하는 팬들도 많고, 좀 신기했던 거는 이렇게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줄 서서 회사 가기 전에 텀블러에다가 커피 담아 가고요. 그 주인장도 시크하게 말도 별로 없고 묵묵히 그냥 자기 거 커피 내리는 좀 등치 큰 곰 같은 사나이인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디드릭 로스터기로 직접 로스팅을 해서 중약 배전의 커피를 선보이는데, 커피가 산미가 적정히 있으면서도 밸런스 잡혀서, 제가 처음에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같은 거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한 잔 더 아이스 라떼를 먹었고요. 근데 그 레이라보라고 하는 일본 유명한 그 잔,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잔을 선택을 해서 딱 커피 담아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관광객들 오면 사진은 좀 웬만하면 찍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저도 사진을 많이 찍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느끼려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8, 9년을 유지를 했다는 그런 거에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판도 없지만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그 다 나무로 된 바닥에 뭔가 나무가 많이 쓰는데 너무나 좋은 자재를 쓰니까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은 소리도 생각보다 그거 들으면서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게 마치 좀 미국에 있는 느낌? 뭔가 어수선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바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대화하고 어떤 디자이너나 개발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기 한번 한 달 살기 하면서 이 카페를 정말 매일같이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만에 보면은 뭐 커피값은 비싸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만의 편의점들이 보면은 커피 퀄리티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CU죠 한국에선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머신을 정말 좋은 것들 놨어요. 제가 일단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패밀리마트, 와, 네스커피 카페도 뭐 여기서 바로 내려주네. 스페셜티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얼음을 넣고 있고 여기 보면 오트사이드도 있고요. 에버시스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보면은 저 시티 카페는 일반 거고 스페셜티는 산미가 좀 있다 그래서 시켜봤습니다. 아마 이게 일반 거 쓰는 것 같고 이게 스페셜티인 것 같아요. 가격은 3,500원으로 일반 대만 스페셜티 카페에 비해서 한 2,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런 느낌 보셨죠? 얘네들이 머신을 에버시스라고 굉장히 좀 고가의 전자동 머신을 쓰고 있었고, 물론 한국 CU에서는 페마를 쓰고 그리고 GS에서는 유라 같은 좀 좋은 머신을 쓰지만 대부분 원두가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크한 거. 근데 대만에서는 원두가 뭐 라떼용 따로 있고 아메리카노용 따로 있기도 했고, 때로는 산미 있는 거, 산미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 원두가 어디에 원두인지 뭐 브라질 어디 농장 건지도 그리고 로스팅 레벨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게 신기했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그 대만 사람들의 컬처가 편의점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앉아있을 자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 앉아서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혹은 자기 뭔가 업무를 하던가. 근데 한국에서는 뭐 제가 편의점을 앉아있던 적이 별로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자기 밥 먹을 거 먹고 일어나는 느낌이 있다면, 대만은 편의점을 좀 더 카페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보였어요. 세븐일레븐 갔었을 때도 시티 카페 이런 식으로 빌고, 패밀리마트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는 편의점에서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꽤 괜찮은 커피를 제공한다 이런 좀 컬처가 있었어요. 제가 세븐일레븐 갔었을 때 좀 신기했던 거는 커피의 사이즈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엑스트라 스몰부터 엑스라지가 있었고, 일반 원두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원에서 2,600원 정도, 그리고 일반 원두로 쓴 라떼는 1,9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고요. 조금 더 비싼 스페셜 원두로 사용한 거는 아메리카노가 2,600원에서 4,800원,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라떼는 3,000원에서 5,300원 정도. 그래서 스페셜 원두를 쓰게 되면은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스페셜 원두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왜냐면은 기구 자체를 굉장히 좀 좋은 거를 써서 세팅만 잘 잡아 놓는다면은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고요. 특이하게 편의점에서 뭐 한국은 편의점 커피 많이들 드시지만 뭐 아메리카노 라떼 뭐 그런 거밖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뭐 마차, 얼그레이, 오틀리 라떼 이런 게 한 2,500원 따뜻한 거, 차가운 거는 2,800원 정도 했고 300원 차이죠. 특이하게 막 스파클링 레몬이 들어간, 탄산수가 들어간 아메리카노나 혹은 버블티랑 커피를 섞은 그런 것들은 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편의점이 이렇게 너무나 커피를 마시기 좋은 컬처로 성장해 있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거 영향은 일본에서 온 것이고, 일본에 가도 편의점이 좀 그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도 머지않아 편의점에 조금 더 스페셜티 커피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편의점에서 조금 더 커피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편의점을 좀 카페처럼 한 부분을 꾸며 놓을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모든 게 커피 값도 오르고 있고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는 비용이 전에보다 한국도 많이 비싸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고, 근데 지금 백다방이나 이런 데 메가커피 점점 오르고 있고,
그렇다면 또 편의점 커피가 좋은 방안일 수 있지 않나. 사실 저는 한국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CU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페마의 전자동 머신을 쓰고 굉장히 맛있고, 거기에 들어간 원두도 뭐 보헤미안 커피에서 뭐 감수를 해서 만든 뭐 스페셜티 원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좀 산미가 나름 느껴지고 꽤 괜찮거든요. 앞으로 한국의 편의점도 좀 대만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정말 카페처럼 여러 베리에이션 메뉴도 있고,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대만에서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대만은 좀 재밌는 나라 같아요. 커피 쪽으로는 한국만큼이나 혹은 한국보다 더 좀 발달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약간 홍콩에 가까운, 굳이 말하자면 홍콩과 일본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의 카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카페는 정말 정갈하게 약간 일본이 생각나듯이 그렇게 다도하는 듯한 카페도 있고, 또 어떤 카페는 약간 호주 멜버른에서 영감 받았을 법한 그런 좀 브런치 팔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좀 그런 넓은 카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요. 대만이 생각보다 물가가 먹는 것 빼고는 다 높아서 여기서 사는 것도 생각했다가, 대만 사는 친구가 집세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는데, 뭐 웬만하면은 도심 안에서는 한 150에서 200만 원은 월세로 내도 그냥 겨우겨우 조그만 집 1.5룸 정도 겨우 얻는다고 하고, 월세 100만 원으로는 주방을 쉐어를 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살인적인 물가를 듣고, 대만은 여행으로 가야지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요즘에 중국과의 갈등도 있어서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만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타이페이 말고 까오슝이라고도 가봤는데, 그 도시는 대만의 하와이 같은 곳인데 거기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타이페이를 갔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타이중이나 타이난 같은 도시 쪽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대만 여러분도 아직 안 가보셨으면은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앞서 말한 마운틴 키스 커피, 더 폭스 좋고, 또 산미있는 커피를 좋아하시면은 문샤인 커피 좋고,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심플 카파입니다. 심플 카파에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했던 버그 우가 디자인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 아저씨는 요즘 안 나오니까 바빠서, 한번 심플 카파가 몇 군데 있으니 공항에도 있고, 심플 카파를 찾아서 한번 가보시면은 그래도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너무나 멋있어요. 모든 부자재 같은 거나 테이크아 컵조차도 엠보싱 처리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고급스러운 컵을 쓰고 좋은 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출근을 해야 되겠네요. 다들 나머지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세요. 클라이드였습니다.